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시의 다양한 통합 소식부터 대시포스가 준비한 야심찬 업데이트 뉴스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의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구독 버튼 혹은 서브스크라이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아직 저희 SNS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 저희의 뉴스, 가장 최신의 뉴스로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홍콩의 규제 압박을 피해 몰타로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 창팽은 몰타에서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시작할 것이며 몰타는 암호화폐와 핀테크에 매우 진보적인 곳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오가 전한 것과 같이 몰타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 매우 개방적인 곳으로 이러한 바이낸스의 이전 소식에 몰타 총리인 조지프 무스카트가 몰타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에 관해 세계적인 선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기반을 두었던 중국은 암호화폐 사업에 관해서 큰 압력을 가한 초기 국가 중 하나인데요. 바이낸스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 없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협상 중이었다가 이 결과에 관해 확신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몰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확산되는 것을 지켜보던 몰타는 이 분야에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몰타 디지털 혁신국을 만들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시가 아브라, 네고시코인 및 비트리트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브라의 경우에 많은 팬을 가진 모바일 투자 앱으로 초기에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만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18개의 코인을 추가하였고 이 중에 대시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은행 송금, 직불카드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대시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시는 최근 브라질 거래소인 네고시코인에도 추가되었는데요. 대시는 이 플랫폼상에서 거래되는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 대시를 구매하기 위한 옵션이 제한적이어서 브라질 대시 커뮤니티인들이 다소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시 구매 옵션이 조금 더 다양화되면서 더 커진 브라질 대시 커뮤니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리트가 대시를 자사 플랫폼에 추가했습니다. 비트리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거래소와는 달리 빠른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통합을 통해 12개의 법정 통화로 대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는 대시가 베네수엘라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작업 환경을 조성해서 지원 데스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4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이 사무실은 대시 카라카스 팀에 의해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그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리더인 에체베리아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시에 관해 흥미를 느끼지만 대시에 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에 에체베리아는 일단 대시 카라카스 팀이 사람들의 대시에 관한 흥미를 돋을 수 있다면 이를 이어받아서 헬프데스크를 설립하고 더욱 단단한 사용자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에 설립되는 헬프데스크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대답만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시를 위한 진정한 도우미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하는데요. 즉 대시에 관한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 예산 시스템을 통과한 다른 프로젝트가 가진 어려움 역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인도의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인 퀵월렛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과 함께 대시를 자사 플랫폼에 통합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퀵월렛은 이미 2016년 인도 준비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18개월의 준비기간과 500만 달러의 자본을 들여 탄탄한 비즈니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뭄바이와 푸네를 비롯해서 인도 전역의 4,500여 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시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골목 상권이나 레스토랑 같은 소매업체를 비롯해서 여행에 필요한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처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상품 구매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선불 핸드폰 요금과 같은 유틸리티 요금, 전기와 가스, 위성 TV 및 브로드밴드 등 다양한 생활 필수 서비스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퀵월렛과의 통합은 빠른 경제적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데요.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빠른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많은 중소기업이 여전히 현금을 취급하고 암거래 시장 역시 활성화되어 있어서 특히 인도의 악명 높은 관료주의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이 많은 자본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는 이런 인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리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다가오는 2018년 에볼루션의 출시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적 배경 지식 없이도 쉽게 대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또 한 번 많은 것들이 변화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대시포스가 디스커버 대시를 새롭게 개선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약 1년 전 시작된 디스커버 대시는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 세계 비즈니스 목록을 가장 정확하고 방대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사이트가 새로운 테마를 적용하고 라이브 챗 기능을 포함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디스커버 대시에는 대시를 지불 수단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대시로 재화와 서비스를 결제하고자 하는 대시 사용자들은 그 리스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시를 받는 업체들은 더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시의 비즈니스 통합을 돕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셈인데요. 현재 디스커버 대시에는 전 세계 79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지원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디스커버 대시의 목록에 오른 가맹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일반 사용자들 역시 대시 지갑, 사용처, 대시의 작동 원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챗 기능은 현재 테스트 중에 있으며 향후 24시간 내내 지원을 가능할 수 있게 하도록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대시의 지원 기능은 방금 살펴본 대시 베네수엘라 지원 데스크 사무실 설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한편 독일어권 대시 커뮤니티 역시 대시 대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설립해서 대중적 확산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대시 사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대시 커뮤니티가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대시 한국 대사관이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대시 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아래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i!